30초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읽을까 저거를. 생각해봤네. 물어볼까? 나경아,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읽어볼래? 야, 저기 지아, 저거 한번 읽어볼래? 지호, 읽어볼래? 도훈아, 한번 읽어볼까 저거? 읽을 수 있는 대로. 다녀 한번 읽어볼까요? 주한이, 성훈이. 코사인의 나를 2배 했다. 2배 했다. 그거 말고요. 자, 그러면은 저거를 어떻게 읽는지를 쌤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변에 저걸 저렇게 읽는 친구들은 쌤은 아직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저걸 저렇게 쌤이 읽으란 대로 읽을 수 있어지면은 성질이 다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방고등식도 되게 이쁘게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살짝 복습을 한번 해드립니다. 삼각함수는 이게 회전을 설명하는 그런 함수라서 우선은 원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지름은 R자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그 회전이 없을 때 여기에 멈춰있던 점 하나가요. 이게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모르지만 뱅글뱅글 돌아요. 돌다가 어딘가에 이렇게 멈추죠. 세타만큼 회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대화하자 그랬고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 했을 때 반지름은 R자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사인 세타는 자 누구분의 누구죠? R분의 Y가 됩니다. 맞죠? 동경길이분의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동경길이분의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니까 X분의 Y라고 써도 괜찮고, 요거는 꼭 좀 기울기라고 독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죠? 요 세 가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진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너희는 아직 모르잖아. 그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내가 잘 봐. 비비비 여기 가지고 와서 여기다 곱하기 어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y는 뭘로 바뀌냐면 R이 아니라 어디 되면 얼 사인 세타. x는 뭐냐면은 얼 코사인 세타로 바뀌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가 있는 거냐면 x가 이거고 y가 이거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네요. y좌표가 r 사인 세타.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점은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보이잖아요. 그죠? 얘랑 모습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게 x좌표인데 이 점은 x좌표 아니겠니? 반지름이 R자리 원 위를 움직이는 세타 동경에서 요 점에서 바라본 무슨 좌표? 그렇지. 여기를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개념 독해를 가르치는 거야, 쌤은. 2 코사인 세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문제 못 풀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 앞에 붙어 있는 요 2 보이니 2, 그 2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지금? 반지름이네.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2짜리인 원 위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반지름이 2짜리인 원 위에서 세타 동경이 있을 거야. 세타 동경에서 바라보는 거지. 근데 코사인은 무슨 좌표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바라본 X좌표.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걸 읽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 코사인 이거 아니고, 알았지? 아, 반지름이 이 자리 원을 뱅글뱅글 도는 점이 있구나. 세타에서 멈춘 거지. 그치? 그 세타 동경에서 바라본 X좌표를 저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 독해입니다. 개념 독해. 안 어렵지?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것도 있어.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봐. 이런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 수학 문제 풀 때 필요할까는 모르겠다만. 잠깐만 들어봐. 잠깐만 메모할 시간 드릴게. 오늘 할 게 많진 않아. 오늘 할 얘기가. 오답도 받을 수 있고. 자, 봐봐. 이 3,4라는 점이 있거든. 근데 이 점이 사실 어디 찍혀 있냐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3이 있고, 여기 4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점이 찍혀 있잖아. 3,4가. 그러면은, 이 3,4를 바라보는 이 고1 입장에서는, 이 점이 어떻게, 기준이, 이 좌표를 설명하는 기준이, 여기가 기준이라는 게 납득이 되지. 거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몇 칸을 오고, 3칸을 오고, 이렇게 가서 이 점을 생각한다라는 좌표 구조거든. 근데 삼각함수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쓰게 강제한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fx라는 함수가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요거 위에 점 p 이러면 뭐 무슨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게 문제를 풀잖아 너희가. 근데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에 점 p 이러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은 이렇게 쓰면 안 돼. 저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어떻게 쓰는 거냐면 반지름이 얼마짜리? 3짜리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어딘가에 점 p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근데 얘를 이 동경으로 쓰게 돼 있다고. 좌표를 표현하는 방식이. 얘를 그래서 3 코사인 세타, 3 사인 세타로 쓰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 위에 점은 이렇게 쓰게 돼 있다고. 니네가 그동안 배웠던 양함수들,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무리함수 이런 애들은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냥. 근데 여기 야 이거 A, B라고 놔볼래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3,4라는 점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좌표표입니다. 근데 삼각함수 나라에서는 기준이 여기가 아니잖아. 기준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서 돈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삼각함수 나라에서 바라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을 그려서 여기를 지나는 원을 그려줘라. 근데 보니까 이게 3, 4니까 이 반지름이 5짜리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회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 그래서 얘는 5, 요 동경을 세타 동경이라 가정을 했을 때 이 점을 쓰는 방식이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요거를 그냥 좀 기본 소양으로 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막 원 나왔는데 있잖아. 여기를 막 A, B라고 놓고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거든. 엔간하면 문제가 안 풀려. 웬만하면 이렇게 세팅하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코사인 세타라는 요 식을 봤을 때 얘를 꼭 요렇게 읽어주시면은 후반에 가서 좀 괜찮을 거예요. 알겠죠? 읽는 연습부터 좀 합시다. 그렇게 잘 읽어라 라는 얘기죠. 뭐 메모할 거 잠깐 시간 드릴까요? 메모할 거 있으면 하시고 다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완전히 너무 생소해서 좀 낯설 겁니다. 잘 받아들입시다.
복습 많이 하시고, 알았지? 숙제 뭐 프린트 주는 거 문제만 푼다고 수학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숙제만 열심히 해서는 전국에 50% 정도의 아이들은 숙제는 다 한다는 거지. 근데 네가 왜 인서울을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다. 그렇게 공부하면 조금 더 하셔야 하는 거야, 딴 거를. 그러면 이제 인서울을 갈 이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지. 네가 가야겠다. 뭐 숙제도 안 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얘기할 게 없거든. 자, 이제 슬슬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대부분 이건 좀 먼저 지워보게요. 자, 이제 내가 기대하는 건 그거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거라고 나는 기대하는데 사실은 안 될 수도 있고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쉬운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자, 요거 둘은 같을까요? 부호가 반대일까요? 자, 지금 마음속으로 반지름 일자리 원을 돌리세요. 세타 동경, 마세타 동경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은 무슨 좌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이? 똑같을까요? 부호가 반대일까요? 부호가 반대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를 애들이 음각공식이라고 합니다. 돌아버리겠어. 저게 공식이지? 자, 반지름 얼마짜리 원? 그렇지, 이게 일자리. 원 위를 뱅글뱅글 도는 세타 동경에서 바라본 무슨 좌표? Y좌표. 마세타 동경에서 바라본, 그렇지, 그 둘이 어떠냐 이런 질문 아니야. 근데 야, 세타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가 똑같니 부호가 반대니? 뭐 내 질문은 그거거든. 어때? 부호가? 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그냥 반대야. 이게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가는 거야. 저걸 음각공식이라 그래. 사인은 뽑을 수 있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봐. 따다다단. 코사인 마세타. 코사인 세타. 똑같을까요? 부호가 반대일까요? 야, 이게 안 되면 어떡이야! 자, 자, 이거. 반지름이 얼마짜리? 일자리. 어떤 동경에서? 세타 동경에서 바라본 무슨 좌표? 그럼 이 점에 여기 X좌표는 여기네. 그치? 그럼 코사인 마세타는 이 점에서 바라본 무슨 좌표? X좌표지. 어때? 그것도 있는 게 같다.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털어낼 수 있음. 저게 부호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공식이야. 또 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랑 둘이 같을까요? 부호가 반대일까요? 부호 반대겠죠. 왜냐면 너의 기울기인데 얘들아, 얘랑은 x축 대칭 아니니? 부호가 완전히 반대겠지.
얘도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공식이래. 이거를 음각 공식이라고 하나 봐. 그래서 사인 탄젠트는 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뽑을 수 있다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버려도 된다. 그런 건데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 말은. 저거를 선생님 잠깐만요. 세타, 마세타. 아니 y는 부호가 반대고 x는 부호가 똑같을 거고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군요. 이렇게 그냥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쌤 말은. 한 번 더 해볼까요? 얘들아, 그러니까 사고하면서 들어야 된다, 알았지?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공수 원초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저건가? 이게 아니라 왜 저거지? 이러면서 듣는 거야. 그래야지 오늘 끝나 이게. 한 번 더 해볼게. 봐봐. 이거 해볼까? 쉬운 것부터 해. 자, 둘이 같을까 다를까 이거야. 쌤 말은 같을까 아니면 부호가 반대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야. 생각하셨나요? 다시 해봐야겠다. 자, 둘이 똑같다. 손 똑같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오, 야, 부호가 반대다. 한 명. 볼까요? 자, 반지를 일자리 원을 돌렸습니다. 자, 이 90 더하기 세타라는 거는 이게 90이니까 대충 뭐 이 정도의 90도 우선 약간 60분법을 하겠습니다. 세타가 있으면은요, 약간 이쪽 동네로 가서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면은 그 점에 그 동경에 무슨 좌표? y 좌표 여기 무슨 좌표? 그럼 여기 너의 y랑 너의 y인데 어머 이 두 동경은 y축 대칭 아니겠니? y가 어떨까? 비밀인데 똑같지. 그래서 얘는 그냥 같은 거야. 어떻게 이유를 달 수가 없어. 계속 해보자. 이거는 부호가 똑같을까? 부호가 반대일까? 그러니까 둘이 같을까? 부호. 네, 야, 이거 안 나오면은 이제 오늘 수업 불가능이야. 둘이 어때? 둘이 똑같다. 손. 부호가 반대다. 손. 감사합니다. 이거 똑같다 그러면은요. 자, 나가 상담을 하고 와야 돼요. 자, 요 점에 무슨 좌표? x좌표. 이게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그치? 이 점에 x좌표. 여기가 코사인 90 더하기 세타. 부호가 반대지, 그치? 왜냐면은 이 동경이랑 이 동경은 누구 대칭 상태니까 y축 대칭이니까 x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부호가 반대다 이거지. 자, 잘 보세요. 이 친구랑요, 이 친구는요, 요 각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이 각의 관계가 이 두 각의 합이 몇 도가 되고 있습니다. 180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합이 180도라는 건 평균이 몇 도라는 거죠? 평균이 90도니까 여기가 평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평균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저 두 동경의 관계는 y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합이 180으로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y축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는 두 점의 x 좌표는 당연히 부호가 반대고, 왜냐면 y축 대칭이라는 게 x의 부호를 바꾸는 거 아니겠어? y는 바뀌질 않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보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각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이 합을 먼저 보는 거를 쌤이 아주 강력 추천이야. 만약에 합이 안 바뀌면 저거 약간 그런 거야.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는 두 동경이거든. 자, 또 봐봐. 탄젠트 90 더하기 세타는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을까요? 부호가 반대일까요? 반대죠. 왜냐면 너의 기울기와 너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게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웃으면서 똑같네? 반대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5만 가지 많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 하나만 더 물어보고 유도 과정을 좀 보여줄게. 자, 사인 세타랑요. 좀 이따 하자.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너희가 조금 납득이 되니? 그러니까 저게 코사인, 사인 이런 것들이 좌표로 보이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돌려보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가면 돼.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싹 채워드릴게요, 거기를. 뭐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어차피 유도 과정을 한번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걸 생략을 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자, 이제 특수관계 확장이라고 합니다. 메모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쌤 교재에는 공식만 적혀 있거든요. 공식도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는 건데 특수관계 확장입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서 반지름이 R짜리,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세타 동경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좀 쓸 수가 있다. 이 점의 좌표는 반지름이 1짜리이기 때문에 1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로 쓰는 게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주고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도 연결을 한번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도 한번 라인 잡아주고 이렇게도 라인을 잡아줄 거야. 그래서 내가 기준이 이 동경이에요. 이 동경. 요건 예가 동네에 잡혀 있죠. 저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고요. 그럼 내가 이 동경을 중심으로 이쪽 동경, 이쪽 동경, 이쪽 동경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쓰는 방식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물론 얘들아 요거를 잠시 세타라고 봐도 괜찮아. 지금은 이 세타 예각 취급할 거거든 우리가. 그래서 요 저 왼쪽에 2, 4분면에 있는 동경은 요 동경을 y축 대칭을 시킨 동경이라서 얘는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기로 저번 시간에 연습을 했었습니다. 갖다가 깎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끄트머리에 있는 동경은 180도를 갖다가 세타만큼 더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동경은 360도를 갖다가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360도 마이너스 세타 동경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내가 다 써볼게요 이제. 자, 이 빨간 점 보이죠? 저 빨간 점을 원래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저 빨간 점의 x좌표는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쓰면은 이 빨간 점의 x좌표 여기 쓰는 거다. 반지름이 1짜리 180 마세타 동경에서 바라본 x좌표. 그러니까 저 빨간 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저 빨간 점의 y좌표는 사인 붙여서 이렇게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색 동경의 기울기를 탄젠트로 쓰면 되는 거죠. 요 빨간 동경의 기울기가 이 빨간색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 동경의 기울기는 탄젠트 18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점의 y좌표, 빨간 점의 x좌표, 빨간 동경의 기울기. 근데 얘가 기준이에요. 얘를 가지고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인 180 마세타 저 빨간 점의 y좌표는 얘랑 어떨까요? 같습니다. 얘는 사인 세타와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이 점이랑 저 빨간 점의 x좌표는 여기 x랑 부호가 반대겠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180 마세타는 저 빨간 기울기인데 요 기울기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거든요. 얘랑 얘랑은 부호가 반대입니다. 대칭시켰으니까.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빨간색 점을 해결을 했고요. 요거 좀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내용이. 자, 두 번째 봐봐. 이번엔 내가 요 노란색 점을 설명을 할 건데 요 동경이 여기 멈췄다고 생각하시고 이 점을 설명을 할게요. 노란색 점은 y좌표가 사인 180 더하기 세타. 그 다음에 저 노란색 점의 x좌표가 코사인 180 더하기 세타. 그 다음에 저 노란색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 180 플러스 세타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노란색 점의 좌표들을 얘를 기준 잡아서 쓰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계산해 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자, 얘 봐봐, 얘. 자, 이 노란 점 y좌표는 이 y좌표랑 부호가 반대 아니겠습니까? 원점 대칭인데요. 얘는 그래서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180 더하기 세타는 이 점의 x좌표랑 저거 x는 부호가 반대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노란색 기울기는 요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 쓰셔도 됩니다. 요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각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이 점으로 갑니다. 유도 과정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도 과정이 빠져버리면 음영과 심화에서 밀리죠. 공식만 띠 외운 동안 풀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 점 보세요, 이 점. 이 점은 요 동경에 대한 점이죠. 그래서 파란색은 또 세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저 파란색 점의 y좌표 사인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 점의 x좌표 사인 이렇게, 코사인 이렇게. 저 파란색 동경의 기울기 탄젠트 360 마세타. 이거를 쓰고 싶은데 얘를 또 이거를 기준 잡아서 쓰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얘는 y좌표. 저 파란색 점의 y좌표는 이거의 y좌표랑 비교했을 때 부호가 반대 상황이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바꿀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코사인 360 마세타는 이 점의 x좌표 여기인데 여기랑 똑같군요. 얘는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기울기는 이거 기울기랑 부호가 반대라는 게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바꿀 수 있다. 우선 이게 바로 첫 번째 변형이에요. 특수각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납득이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왼쪽의 상황은,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요 각이 너무 큰 거야. 이게 각이 너무 커서, 각을 줄이는 방법이야, 지금. 근데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건데, 약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각들이 180도가 앞에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180이 튀어나와 있고, 이 앞에는 360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형태가 이 앞에 나와 있는 각의 모습이 90도 곱하기 짝수 모습이죠. 90 곱하기 2, 90 곱하기 4. 그 다음에 이 뒤에가 뭐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요걸 첫 번째 우리가 형태로 보는 건데, 첫 번째 모습이 왜 90도 곱하기 짝수의 모습이냐면, 해봐. 얘가 기준이고, 이 점을 설명하는 방식이 X축을 땡기고 돌아와서 그래요. 이 X축이라는 게 90도가 두 번 갔다가 빠꾸, 90도가 두 번 갔다가 다시 더 가고, 90도가 네 번 갔다가 빠꾸 이 모습이라서 이쪽에 적혀있는 애들은 90 곱하기 짝수의 모습이라는 게 보입니다. 요거까지도 괜찮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사인이 사인으로, 코사인이 코사인으로, 탄젠트가 탄젠트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인은 유지되고 다 코사인도 탄젠트로 유지가 되고 있으며 요 세타만 사용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에 각을 다 버리고 있네요, 지금. 그죠? 여기 각을 앞에 버리고 이 뒤에 있는 예각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이고 지금. 근데 이게 여기는 뿔 마고요. 마마 뿔이고요. 마뿔마니까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우긴 되게 힘들어요. 이따 마지막에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유도 과정 이렇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얘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 딴 거를 사용할 거야. 여기 90 곱하기 홀수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좀 작게 될 원을.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반지름은 1짜리고 이따가 내가 메모할 시간 좀 드릴게. 시간 드릴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봐. 만약에 여기가 세타 동경이야. 그러면은 우선은 점을 쓸 수는 있잖아. 이 점의 좌표는 1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 쓸 수가 있어. 근데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얘를 대칭 이동한 애는 이렇게 왔다가 1로 빠꾸라니까 또 90 곱하기 2 빠꾸가 돼. 여기를 때리고 싶은 거야. 여기를. 그래서 그거를 때리기 위해서 대칭 이동이 좀 들어가. 잘 봐. y는 x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서 요 세타 동경을 이거 대칭을 시켜. 대칭 이동을. 그러면 동경이 요로 바뀌어. 무슨 색깔을 해? 요렇게 바뀌어. 대칭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90 마세타. 그래서 얘가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기준 잡을 거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다른 점을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요렇게 나가고 대칭 이동을 시켜주고 요렇게 나가고 살짝 연결해주고 연결해주는 거야. 이렇게 요 네모에서 볼 거야 이제. 동경이 여기 하나, 여기 동경 하나, 요쪽 동경 하나, 이쪽 동경 하나가 생긴 거야. 잘 따라와야 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들아 요각도 세타라서 이것도 세타거든. 맞지? 얘가 세타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90도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다. 맞지? 얘가 90 마세타, 90 풀세타.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어차피 요 각이 세타고 이 각이 세타거든? 그러면 90도가 3번 갔다가 빠꾸 이러시면 돼. 얘는 그래서 270도를 갔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쪽 동경은 270도를 갔다가 세타 더 갔다고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현재 세타는 또 예각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이쪽 각을 세타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또 적어볼게 이제. 우선 내가 얘부터 적어볼게. 이 친구 첫 번째 동경 이렇게 적겠습니다. 보세요. 자,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자, 요 점의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이 점의 x좌표.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 이거의 기울기 이 세 가지를 써볼 거예요. 첫 번째 요겁니다. 요거. 자, 잘 봐봐. 얘들아, 이 점의 좌표는 아까 요 점을 이거 대칭한 거 아니겠니? 이거 xy 자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xy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점의 x좌표는 이 점의 y좌표랑 똑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사인 세타로 바뀌는 것이고요. 잘 보세요. 이 친구의 기울기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요거 간단하게 적어주기만 할게.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되는데 여기에 a, b가 있고 요렇게 y는 x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의 기울기를 설명하라 그러면 요 초록색의 기울기는 이게 a분의 b잖아. 다 아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요 초록색 동경을 이거 대칭 이동을 할 거야.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서 아마 그거 위에 요 정도 라인 어딘가에 여기 점이 찍혀 있을 거야. 이 점의 좌표가 아마 B, A라는 건 다 아시지? 그치? 그러면은 저 파란색 직선의 이 파란색 동경의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바뀌는 거지.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칭이 들어갔을 때 이 초록색 기울기와 파란색 기울기는 이렇게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곱이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또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1이다. 이건 너무너무 상식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을게. 이따가 메모해. 이게 지금 딱 나오지 않으면 이게 약간 관심을 더 가지라는 거지.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봐봐. 요 친구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라는 거야. 서로 역수니까. 또는 이거 나눠봐 괜찮지 뭐. 그래서 얘가 탄젠트 세타 분의 1로 바뀌는 거야. 요게 첫 번째 요점에 대한 좌표를 표현을 한 거고요. 이 90마 세타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들어오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갑니다. 요점. 자, 본인이 대답하면서 마음속으로.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저 왼쪽 2,3면에 있는 점에 y 좌표. 저 2,3면에 있는 점에 x 좌표. 저 2,3면에 있는 점에 기울기 세 가지를 말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기준이 2점이에요, 2점. 요 점의 지금 좌표가, 이 점의 좌표가 요거 순서가 바뀌어서 얘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점의 좌표를 얘를 가지고 쓰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자, 사인 90 더하기 세타는 이 친구는 이 점의 y좌표인데 이 점의 y좌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랑 똑같고 코사인 90 더하기 세타는 이 점의 x좌표니까 여기랑 부호가 반대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기울기는 이 친구의 기울기랑 부호가 반대인데 이 친구의 기울기가 이거거든요. 이거 맞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로 바뀐다. 2, 4면에 있는 점을 쓴 겁니다. 자, 3, 4로 갈게요. 요 친구, 요 동결. 요거. 얘는, 자, 사인 270 마이너스 세타. 저 점의 x좌표는 사인 270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저 3, 4면에 있는 점의 기울기는 탄젠트 270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이 친구는 자, 요 점의 y좌표 얘랑 대화하는 거라고요. 얘랑은 원점 대칭 관계죠. y좌표가 얘는 코사인 세타인데요. 얘는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270 마세타는 이 점의 x좌표. 너의 x랑 부호가 반대에 놓여져 있구나.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기울기는 이거의 기울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래서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다. 요게 세 번째 요 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괜찮은가요? 그럼 지금 메모하시면서 요 마지막 점까지 본인이 한번 써보세요. 메모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여기서 이게 왜 자리가 바뀌는지도 알겠지? 이거 대칭해서 그런 거야. 이 x축을 때리고 싶어서 그래. 그래야지 90 곱하기 요거까지 같이 적어놔야겠다. 이 두 번째 모습이 요게 지금 보세요. 여기 특징이 보이나요? 이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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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270도로 잡혀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x축을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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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거니까요. 이게 90 곱하기 홀수가 잡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변환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탄젠트가 왜 뒤집히는지도 아셔야 돼요. 왜 역수가 되는지. 메모 잘한다. 중2, 중3 애들 메모하는 거 보면 진짜 내가 아빠였으면 학원 다 그만두라고 그러고 필기 연습부터 시키겠다. 그렇게 머리가 많이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본인이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략들 된 것 같으니 나머지 요거 한번 채워볼까 이거? 요거에 대한 거. 마저 한번 채워볼게. 본인이 채운 거랑 똑같은지만 확인을 한번 해봐. 자, 270 더하기 세타의 동경에 대한 변환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인 270도 더하기 세타, 그 다음에 또 코사인 270도 더하기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270도 더하기 세타. 그러니까 각이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건데, 자, 사인이라는 게 이 점의 y좌표, 얘랑 부호가 반대지 않을까요? 얘가 기준인데요. 얘는 그래서 뭘로 바뀌냐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270 더하기 세타는 이 점의 x좌표, 여기랑 똑같죠? 얘는 그래서 누구랑 같냐면 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다를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요 탄젠트 이거는요, 이거의 기울기입니다. 이거의 기울기랑 뭐가 반대겠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과 동일하다. 요거 잘 써졌으면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이 각변환법의 유도 과정인데요. 자, 약간 이게 외우기는 되게 힘들어 보여요. 자, 보세요. 잠깐 정리하고 이제 공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요 앞에 나와 있는 게 90에다가 이렇게 짝수배가 잡혀 있을 때 90 곱하기 2, 90 곱하기 4 이럴 때는 사인이 유지, 코사인이 유지, 탄젠트가 유지가 되고요. 보세요. 요 90 곱하기 짝수 요게 뿔마 보이죠? 뿔마. 그 뿔마까지 모조리 사라집니다. 이 세타만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이 다 사라진다. 얘도 마찬가지죠. 180 플러스 사라지고 세타만, 360 마이너스까지 사라지면서 이 세타만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사인도 유지, 코사인도 유지, 탄젠트도 유지되고 이 앞에 부호 판단만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앞에가 90 곱하기 홀수, 90 곱하기 1, 90 곱하기 3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탄젠트는 역수가 됩니다.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칭이동이 들어가서 기울기는 곱이 1이 돼야 되고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 역수가 되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각은 이걸 싹 다 버려요. 이만큼을 싹 다 버리고 얘만 갖다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호 판단 잘 하셔야겠죠. 막 이건 다 플러스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각의 변환법이라 그러죠. 이걸 이해 안 한 친구들을 위한 공식인데요. 초반에 차이가 안 느껴지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싹 우선 지울게요. 그래서 일명 각의 변환법. 그러니까 예각을 가지고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각이 너무 클 때 있잖아. 각의 변환법. 자, 우선은 보세요. 그 1단계는 뭐냐면 그 주어진 각이 엄청 클 거야. 주어진 각을 이런 모습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선 90도로 쓰겠습니다. 90도 곱하기 정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 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형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세타는 예각입니다. 예각 처리. 이 세타는 예각 처리한다. 예각으로 간주한다. 생각한다. 예각 간주. 여기 1단계. 주어진 각을 이 모습으로 바꿉니다. 90 곱하기 정수 뿔마 세타. 뭐 플러스도 괜찮고 마이너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요거 정수 그냥 n이라고 바꿀게. n. 정수 n이라고 쓰고 여기서 단 n은 정수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은 이 n이 짝수냐 그 n이 홀수냐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한번 들어가시면 돼요. 짝콜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n이 짝수가 돼버리면은 사인은 사인으로 유지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도 코사인으로 유지하시면 되고 탄젠트도 탄젠트로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짝수일 때는. 이유는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안 바뀌지, 그지? 이게 180 때리고 들어올 때, x축을 때릴 때는 바뀌지 않는다.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체인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꾸는 겁니다. 이유는 아까 해봐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단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3단계에서 애들이 초반에 미스가 좀 나와요. 이게 부호 판단이거든요. 아까 그 부호가 어디는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어디는 안 붙어있고 막 그러잖아. 자, 부호 판단법. 부호 판단하는 방법은 적어줄게. 자, 주어진 각의 사분면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뒤. 그러니까 주어진 각이라는 게 맨 첫 번째 그 각을 말합니다. 엄청 큰 각이겠죠. 주어진 각의 몇 사분면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사분면에서의 그 사분면을 들여다보시고 중요한 걸 다른 색깔로 적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분면에서의 이 원래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의 삼각함수의 부호로 그냥 최종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단계 3단계예요. 요렇게 각변환을 합니다. 연습을 하나 해볼게요 좀. 연습. 자, 만약에 이제 사인 뭐 210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를 구하겠다는 거야. 각변환법이라는 게. 근데 이게 사실은 돌려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 이게. 근데 요 사인 210도를 자 가볼게. 사인 가만 냅두고요. 저 주어진 각을 90도의 정수배 뿔마 세타 형태로 바꾸세요. 근데 보니까 뭐 3개 넣을만 하죠. 180도가 된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30도만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1단계였습니다. 2단계는 이 짝홀 여부를 보셔야 돼요. 홀수죠, 홀수. 홀수니까 우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세요. 네, 바꾸시고 각은 얘만 갖다 쓰시는 거예요. 30도 이렇게. 여기까지 2단계. 3단계는 주어진 각의 사분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90도가 3번 갔죠. 띠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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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갔습니다. 4사분면에 있죠. 미안해요. 이거죠. 그러면은 자 짝수니까 자 사인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버려 이거 버려 부호까지 버려 그냥 요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2단계 짝수니까 그치? 짝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 판단하셔야 되는데 90도가 2번을 가고 조금 더 갔어요. 이거 분명히 3, 4분면에 있거든요.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뭐 이게 전통의 양비법 올사탄코 이렇게 돼버리면서 얘가 3, 4분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탄젠트만 양수이기 때문에 원래 게 사인이죠. 원래 거로 보셔야 돼요. 원래 거. 이 바꾼 거 얘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건 바뀌지 않았지만 바뀌더라도 원래 거를 보시는 거예요. 원래 거가 여기서 음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마이너스 처리를 하십니다. 이 최종 판단. 그래서 사인 30도 2분의 1인 걸 아니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210도를요. 요거 첫 번째로 해본 건데 어떤 애는 선생님 저는 그게 싫어요. 90도를 3번 넣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 270도죠.
얘는 여기다 그러면은 이렇게 붙여도 사실 뭐라 할 사람은 없거든. 본인 취향대로 가시면 되겠지. 근데 얘가 3번 들어왔으니까요. 지금은 코사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홀수니까 홀수. 코사인으로 바꾸시고 버려. 부호까지 버려. 알았지? 꼭 부호까지 버려. 얘만 사용하는 거야. 아까 기준이 거기야. 세타거든. 그래서 60도만 적어주시고 2단계 끝. 3단계. 자, 아까 얘가 3, 4분면인 게 확실하죠. 90도가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3, 4분면.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기 때문에 원래 거 사인은 음수 취급. 그럼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인 거 아실 거니까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어차피 답은 뭐 어떻게 계산을 하시건 전함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각변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 자, 예제로 가봅시다. 네네네. 17번으로 갑니다. 17번. 자, 한번 쌤이 한번 해줄게. 봐봐. 자, 먼저 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라는 거야. 사인 3분의 2파이가 얘가 지금 사실은 이게 180이 60도니까 이게 180도니까 이게 120도거든 이게. 근데 그거를 자, 쌤 하는 것처럼 호도법 유지하려면은 각변환을 하려면 분모가 홀수인 게 되게 불편하다. 얘를 그래서 6분의 4파이로 바라봐. 알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얘는 그러면 자 보세요. 6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가 한 개 들어가면 6분의 3파이 여기다가 6분의 파이만 추가적으로 더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 자 여기 90도 정수 플러스 세타 형태 바꿨고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바꾸시고 버려 6분의 파이만 적어주는 것까지 2단계 요거 30도야 30도 그 다음에 이 2분의 파이가 한 번 갖다 조금 더 갔으니까 2, 4분면 2, 4분면에서는 올사 사인이 양수 그러니까 원래 게 사인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제발 이거 보고 마이너스 부르면 안 되고요 원래 거의 보호로 보셔야 돼요 이게 2, 4분면이어서 사인이 원래 양수가 됩니다 양수 취급하시면 돼요 이 코사인 30도거든 얘는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래 거 하나 시킬 거야 요거 잠깐만 보시고 탄젠트 4분의 5파이를 또 해볼게 또 분모 짝수니까 뭐 괜찮아 얘는 봐봐 탄젠트 2분의 파이가 2개 들어가면 1파이야 1파이 4분의 4파이 여기다가 4분의 파이 더 가면 되잖아 이번에는 또 짝수니까 탄젠트는 유지가 되고 뒤에 각만 사용하시고 2단계 끝 3단계 4분의 5파이가 이게 2, 4분면에 있는 동경이거든요 그러면 올사 탄입니다 탄젠트가 양수죠 너도 양수 취급 그 탄젠트 4분 45도이기 때문에 너는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개 더 해볼게 코사인 6분의 17파이도 해볼 거야 자 각이 너무 커 이거 코사인 자 6분의 3파이가 얘가 2분의 파이 90도거든요 요거 있잖아 몇 개 보낼까요 5개 보낼까요 5개 보내면은 이게 6분의 15파이니까요 6분의 2파이가 남습니다 3분의 파이라 적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1단계 2단계는 이게 홀수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요거 사인으로 바꾸시고 요 각만 사용하시는 것 3분의 파이 처리하시고 자 보세요 잘 봐봐 요거 2분의 파이가 지금 5바퀴 돌았는데 이 5바퀴는 그냥 4바퀴는 버려도 된다 4바퀴는 한 바퀴 회전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2파이의 정수배는 그냥 버려도 돼 원래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져갑시다 얘는 그러면은 홀수니까요 바꿔서 했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한 번 갔다가 조금 더 왔습니다 얘가 2, 4분면이죠 2, 4 그 2, 4분면은 올사 사인이 양수 이거 보고 양수라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거의 부호로 체크하는 거예요 사인이 양수인데 이건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인 60도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돼버리면서 2분의 루트 3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천천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앞으로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아래 거, 쌤이 하나 더 해줄게. 그 아래 것만 너희가 해봐. 1번 한 번 더 해줄게, 쌤이. 가계 변환법 배우고 있습니다. 18번에 1번. 2번만 쌤이 시킬게. 또 한번 보시고. 갑니다. 탄젠트 270 마세타는요, 90도가 3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단계 끝났고, 자, 홀수입니다. 뒤집으세요. 탄젠트, 각만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2단계. 3단계, 부호 판단. 90도가 떼깍 반대쪽. 3, 4분면. 올사탄. 탄젠트가 양소. 그대로 가져가시고. 첫 번째 거 끝. 두 번째, 자, 코사인 갑니다.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180도는 90도가 2개 들어가고 이렇게 처리하면 돼. 1단계. 2단계는 짝수니까 코사인 유지하고 요 각만 사용하시고. 자, 몇 사분면이냐? 90도가 2번 갔다가 반대쪽 2, 4분면. 올사. 원래 거 코사인 마이너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거는 주웠어. 아까 설명했던 거야. 코사인 세타와 동일. 그 다음에 탄젠트 90 마세타는 90 곱하기 1이니까 탄젠트 뒤집어 주시고 2단계 3단계. 자, 1, 4분면 모두 양소 취급 이러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는요, 이거랑 이거를 곱하신 거고요. 뒤에 친구는요, 요 친구랑 요 친구를 곱했습니다. 야, 이거 서로 부호가 반대 아니에요, 그죠? 더했습니다. 더했으니까 답은 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쌤과 6개를 다 바꿔보고, 자, 보세요. 나도 본인이 갖고 간 똑같은데 확인만 해보세요. 이게 지금 왼쪽에 3개고 오른쪽에 3개거든요. 자, 요거 이제 바로 갈까요? 자, 2분의 파이 2배입니다. 짝수죠. 코사인 바꾸지 마시고 세타 적어주시고. 자, 3, 4분면에 있습니다. 올사탄, 음수 이렇게 처리. 자, 그 다음 거 2분의 파이 3배 홀수 코사인 바꿔주시고 4, 4분면 올사탄 코 이거 보면 안 되고 원래 거를 보셔서 마이너스. 자, 세 번째 거 얘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2배 짝수. 그러면은 부호까지 다 버리고 세타만 적어주시고 2분의 파이가 2번 갔다가 반대쪽 바꾸 2, 4분면 올사 코사인 음수 이렇게 체크. 뭐야, 다 마이너스 코사인이네. 자, 세 번째 친구 2분의 파이 2배 사인 유지. 그 다음에 자, 3, 4분면 올사탄 사인은 음수. 자, 세 번째 친구 2분의 파이 2배. 그러면은 탄젠트 유지하고 각만 적어주시고 파이 마세타니까 뿅뿅 빡 2, 4분면 올사 탄젠트 음수 마이너스. 세 번째 친구 2분의 파이의 3배 홀수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각만 적은 다음에 2분의 3파이 하나 둘 셋 조금 더 4, 4분면 올사탄 코 이거 아니고 예 코사인 양수 이렇게 바꾸는 거 할 수 있겠네. 이게 각변환법입니다. 괜찮죠, 그죠? 네. 설명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기본 성질.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설명할 거 좀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할 것도 없어서 뭐 2페이지의 윗부분에 하나 있고 중간 정도에 하나 있고 어디다 그치? 중간 정도에 하나 있지. 잘 봐봐. 자, 봐봐. 이렇게 있어서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 있는 거야. 세타 동경이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번에는 여기 있다고 쳤을 때요. 요 점의 좌표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 점의 좌표를 쓰는 방식이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이지? 이건 원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 일자리 이런 원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게 뭐냐면요. 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는 저 점은 여기서 출발해서 세타만큼 회전해서 멈추는 점의 좌표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믿을 수 있지. 이 점은 이 원 위에 올라가 있는 점이 확실하거든. 그럼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버려요.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여기다가 사인 세타. 들어가 버리면은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 1이다. 이런 게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함수의 완전 제곱을 쓸 때는 보통 괄호 쓰기보다는 제곱을 요 n 위에, 요 s 위에 적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입니다. 사인 세타의 제곱에다가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합은 이유 없이 무조건 1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각에 대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그냥 이유 없이 1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원을 대입한 건데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겠어? 자꾸 이걸 뭐 알분해서 막 피타고라스 쓰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얘는 그냥 원방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거 원이야 원, 그죠? 원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겠지? 첫 번째 성질 가장 많이 쓰는 거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합은 1이다. 무조건 1이다. 세타가 누가 오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요 둘이 같은 각이어야 한다 이거야. 똑같은 각에 대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무조건 1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요거 기울기라며 기울기. 그죠? 저 초록색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아니겠습니까? 저 초록색 동경의 기울기 탄젠트 세타. 근데 탄젠트 세타가 원래 이 원점이랑 이거 있는 기울기니까요. 이거분의 이거 아니겠습니까? 원점 0,0이랑 저 점을 있는 기울기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변신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그 각에 대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성질이고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만 더 뭔가를 만들어 놔. 이 친구를 첫 번째로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은 잘 봐봐. 이 친구를 양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잖아. 그럼 얘는 1 되겠지만 얘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바뀌잖아. 근데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란 말이야. 얘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냥 탄젠트의 제곱 이렇게. 요거 제곱하시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나눈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나눴으니까 1 이렇게 된 거고요. 오른쪽은 코사인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하고 이거 공식 외워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똑같이 사인 제곱으로 양변 나눠버리면은요, 이번에 왼쪽이 1이 되는데 이거를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거든. 그러면은 얘를 제곱한 다음에 뒤집으면 되잖아. 역수, 제곱의 역수. 얘는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분의 1은 이렇게 외우셔도 되게 좋아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은 사인 제곱 나눴기 때문에 사인 제곱분의 1이다. 얘까지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 상위권입니다. 알겠죠? 얘까지 자연스럽게 빵빵빵 나오는 아이들이 보통 상위권입니다. 이거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런 식을 봤을 때 여기다 감정이 좀 약합니다. 그럼 또 이거 통분하고 난리 쳐야 되거든요. 이거 외우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좀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인 알파를 제곱하라고 그러는데요. 또 사인을 제곱해서 이렇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또는 이게 각은 달라요. 지금 코사인의 제곱에다가 또 코사인의 제곱을 더한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에다가 탄젠트 베타를 이 곱한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봐요. 항상 거의 물어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거를 얼마인지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조금만 관찰하시면 됩니다. 관찰.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알파랑 베타 합을 보세요. 합을 봐서 90도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알파 베타 합이 90도가 되는지 확인을 했을 때 그게 만약에 yes라면 이거예요. 관찰해 봤더니 합이 90도다. 그러면은 저 세 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 1이에요. 다 이게 우선 우리의 내신 대비 상식입니다. 이유는 설명드리겠지만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서. 자, 1입니다. 1. 위에 것도 1이고 아래 것도 1이고 맨 아래 것도 1입니다. 1이다. 올 1로 대동단결 1이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간단하게 이유. 뭐 이유라고 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잘 봐봐. 이렇게 봐도 괜찮지. 저기서 맨 밑줄에 사인 베타가 하나 있잖아. 이 사인 베타 제곱을 한 건데. 자, 합이 90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 사인 90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각변환 법에 따르면은 이게 9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거든. 얘는 그러면은 우선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사분면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은 플러스 처리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 사인 베타가 코사인 알파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이 사인 알파를 제곱한 거에다가 이 사인 베타를 제곱하라 그랬는데 합이 90도가 돼버리면은 이 사인 베타가 이 코사인 알파로 바뀝니다. 얘는 그래서 사인 알파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알파의 제곱으로 변신을 하면서 어차피 얘 제곱한 게 이거 제곱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1이다. 같은 나머지 두 줄도 같은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보는 건 어떠니?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이 90도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너희가 해석할 수 있냐 이거야. 합이 90도라는 게. 얘들아,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와봐. 알파와 베타의 합이 90도라는 게 얘네들의 평균이 몇 도라는 거니? 45도라는 소리지? 그치? 평균이 45도라는 소리잖아. 그럼 평균이 45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45도 동경이 y는 x거든. 그치? 그랬을 때 지금 알파 동경과 베타 동경이 이렇게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알파 동경이라 그러고 이거를 베타 동경이라 했을 때 알파 동경과 베타 동경의 평균이 여기에 놓여진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평균이 45도라는 말은 알파와 베타는 서로 무슨 관계에 놓여져 있냐면 y는 x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거야.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읽었으면 좋겠거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다가 원을 살짝 그려보더라도 이렇게 원을 그려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점에 보세요. 자, 이 사인 베타라는 건 뭐냐면 이 점의 y좌표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는 이 점의 x좌표. 근데 원래 똑같은 거 다 알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쵸? 그래서 원래가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x좌표는 같습니다. 서로 자리를 바꾸는 관계라서. 또는 여기로 발을 떨구고 이리로 발을 떨궜을 때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으니까 이 색깔칠한 삼각형이랑 이 색깔칠한 삼각형은 둘이 합동이거든요. 뭐 그런 이유로 이게 무조건 옳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요거의 기울기와 이거의 기울기의 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이 일정하면 대칭이라 읽어주세요. 합이 일정하면 대칭이다. 합이 안 변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앞으로 대칭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약간 또 상위권 연세가 납니다. 이게 합이 일정하면 대칭이구나. 수능 특강에 이런 문제 있었거든 작년에. 볼래? 이게 해석이 될까 보가. 연습.
내가 뭐 앞에 뭐 조건들은 다 기억을 못하지만 뭐 아무튼 조건 막 되게 많았었고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일 때 그랬거든. 이거일 때. 그러니까 뭐 맨날 뭐 때 이러잖아. 수학 문제들이. 이게 뭐 밥을 먹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뭐 잠을 자야 될 때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똑같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생각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필패입니다. 대수는. 지구 후회하지 맙시다. 이거 알파 베타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돼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봐봐. 반지름이 일자리 원 위로 움직이는 알파 동경에서 바라본 y좌표와 반지름 일자리를 도는 원 위에 베타 동경에서 바라본 y좌표가 똑같대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알파 동경과 베타 동경이 그냥 그 동경이 일치하면 똑같죠. 근데 동경이 일치한다는 게 회전량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30도, 390도 막 이렇습니다. 이러면 되겠지만, 자, 두 번째 케이스 뭐겠니? 알파와 베타는 Y축, 그렇죠. Y축 대칭.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Y축 도층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점은 Y좌표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일치하거나 Y축 대칭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못 읽어요, 고3들이. 못 읽으니까 못 풀어요, 이 문제를. 뭐니요, 이게 알파벳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쌤?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죠. 이 사인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니?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또 봐봐.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똑같을 때 이런 표현을 내신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얘를 봤을 때 아 뭐지? 알파 베타 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죠. 반지름 일자리 원을 뱅글뱅글 도는 알파 X좌표, 베타 동경 X좌표 똑같다. 이것도 당연히 해석이 두 가지로 들어가죠. 당연히 알파와 베타가 일치하는 거는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랑 같을 수 있잖아요. 서로 무슨 관계일 때? X축 대칭.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은 이 X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파와 베타는 X축 대칭 상태에 놓여져 있는 두 동경이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 대칭 관계가 나왔으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거 쓰셔가지고 알파 없애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읽히면은 너무 슬픈 거지 사실은. 사인을 옛날 거로 생각하고 있는가 봐.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할만하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웠던 거 연습을 조금만 해보도록 하지요. 자, 11번입니다. 자, 1 더하기 내가 잠깐 사인을 S로 쓰고 코사인을 C로 쓸게. 이게 앞으로 어차피 값이 다 똑같은 세타라서. 자, 요렇게 이거 간단히 해달라 그래요. 자, 우선은 통분부터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1 더하기 사인, 1 마이너스 사인으로 통분을 하시면은 여기서 요렇게 곱해지고 덧셈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왼쪽 코사인한테는 1마 사인이 붙을 거고요. 오른쪽 코사인한테는 1 더하기 사인이 붙습니다. 그리고 전개해봤더니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해가 만들어졌고 요렇게 이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은 더하기 코사인 사인과 사라지죠. 얘가 이 코사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뭐 당연하게 느낌이 오겠지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는 게 아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맞죠?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기 때문에 이 사인 제곱을 넘기면 이 친구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코사인 제곱으로 변신할 수 있고 이 코사인 붙어 있는 거라서 코사인 하나 약분하고 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2다.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겁니다.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래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 자, 12번도 볼게. 자, 1번이야.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만들어줬습니다. 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누구랑 같습니까? 누구랑 같죠? 코사인 제곱분의 1과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아까 적은 걸 보시고요.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누구랑 같습니까? 코사인 제곱이랑 같습니다. 어머, 곱하면 얼마가 됩니다? 1, 2번. 아, 거기 이상한 기호가 있네. 욕심 부려주세요, 쌤이. 자, 우리가 그 코사인의 역수 있잖아요. 코사인의 역수를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미적분 2 같은 데 가면은 이걸 이렇게 세컨트 세타라고 씁니다. 알고는 있으세요. 학교생들도 아마 쓰실 거예요. 코사인 역수를 저렇게 세컨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역수를 코시컨트라고 씁니다. 역수의 기호예요. 역수의 기호. 그 다음에 탄젠트 분의 1을 코탄젠트라고 씁니다. 적어 놓으시고 시험에서 이렇게 쌤들이 이런 기호를 쓰진 않겠지만 수업하실 땐 쓸 수 있으므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코사인 역수는 시컨트, 읽을 땐 시컨트. 이거는 코시컨트. 얘는 코탄젠트.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관계. 대학 가면 다른 거 되게 많이 배울 거예요. 하이퍼 탄젠트도 배웁니다. 멋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사인 역수는 이렇게 씁니다. 사인 역수 이렇게 쓰고요. 탄젠트 역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런 기호를 아직 모르니까요. 이렇게 쓸게요. 자, 1 플러스 이게 코사인 분의 1이라고요. 시컨트가. 그 다음에 탄젠트 가만 냅두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붙어 있어서 탄젠트 세타 분해가 되어 있고요. 1 더하기 또 시컨트 나와 있기 때문에 시컨트가 원래가 코사인 분의 1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속 갈게요. 자, 특별하게 뭔가 잘 모르겠으면은요, 이쪽 동네에서는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라고 보통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젠트였기 때문에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도 탄젠트 있었기 때문에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라고들 해요. 그 다음에 번분수의 처리의 기본은 쌤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는 것으로 간다. 근데 보니까 왼쪽도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코사인분의 코사인을 곱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이 친구도 보기가 안 좋아서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분모를 신나게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모가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가 만들어지고 저 위에 코사인 약분되면서 4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뒤에 거는 이렇게 곱해버리니까 사인 세타가 만들어지고 분자 자리는 뭐 뾰로롱 하시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 이거 뭐지? 이러면서 통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분모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세타 통분해주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곱해지니까요. 사인 세타의 2승 제곱 만들어지고요. 자, 뒤에 거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한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에요. 전개 바로 할게.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완전 제곱 해버린 겁니다. 어머 그랬더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알거든요. 성질상. 그러면은 1이 생겼는데 여기 1이 또 있습니다. 어머 2네요? 2로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위에 거를 2로 꼭 묶었더니 남는 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라져라 사라져라 이러시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사인 세타분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막 연산하는 거라서 막 되게 막 응용력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아는 성질 그대로 사용해 나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계속 이거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인, 코사인 합을 만났을 때는 우선 고민하지 말고 우선 양변 제곱 먼저 하는 거다, 이거. 양변 제곱 먼저 해주는 거야. 자, 해볼게. 먼저 앞에 거, 요거 제곱하다 보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인 제곱이 생기고요. 코사인 제곱이 생기고요. 이 사인, 코사인이 생깁니다. 오른쪽을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만큼이 1인 거를 방금 성질로 배웠기 때문에 1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남는 게 2 사인, 코사인 이게 남아있고 1이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버리거든요. 자, 따라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합이 나왔을 때는 근호가 시키지 않아도 사인, 코사인 곱한 것을 우선 구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1번이겠죠? 1번 구했고 2번 탄젠트, 코탄젠트. 그럼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니까 탄젠트 세타에다가 탄젠트 세타분의 1을 해봐라 이거거든. 요거는 뭐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갖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 해볼게. 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는 역수야, 역수. 역수니까 이 앞에 걸 뒤집으면 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러시면 돼. 아, 특별하게 뭔지 할 게 없어. 통분하시면 돼. 통분하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거 분해가 되고요. 보세요. 곱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곱하면 코사인 제곱 합은 1 이렇게. 그럼 답이 이건데 1번에서 이걸 구했잖아. 그렇지? 이거를 뒤집어라. 이런 뜻이겠어. 답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안 어렵지, 그치? 관계를 맺어본다. 이런 겁니다. 16번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자, 함께 해보죠. 답이 뭐 한 절반 이상은 나온 것 같으니. 자,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얘랑 얘다. 갈 길이 뻔하잖아. 그치? 우선은 근과계수를 써야 되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두 분의 합이니까 아마 3분의 2가 됐을 것이고 둘이 곱해버리면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은 아마 3분의 k가 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웬간하면 좀 양변 제곱을 해달라. 양변 제곱을 해버리면은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 생기면서 1 만들어지고 2 사인 코사인이 만들어지고요. 자, 제곱했으니까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3분의 k인 건 아닐까요? 여기다가 1 플러스 아마 3분의 2k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얘가 9분의 4라는 소리니까요. 1 넘기면 마이너스 9분의 5. 그래서 3분의 2k가 마이너스 9분의 5가 나오면서 와, 여러분이 k는 뒤집어서 곱해주시면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5인가요? 이렇게 k값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5를 곱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뭐야? 18분의 5야.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합법법이 나왔죠, 그죠? 합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구하는 거는 기본 공식이니까요. 지금 사인 3승에다가 코사인 3승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전체 3승을 하시고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 가로치고 사인 플러스 코사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을 전체를 3승을 하시고 마이너스 3에다가 이 친구를 한번 곱하기 하시고 마이너스 18분의 5를 적어주시고 다시 여기다가 3분의 2 한 판 곱해주시고 그것만 산수 계산만 해주시면 답이겠지요. 자 넘어갑니다. 19번을 한번 볼게요. 19번. 이게 지금 코사인 제곱들을 마구잡이로 더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의 0도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1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쪼르륵 진행을 하다가 코사인 89도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90도의 제곱까지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되게 편하죠. 왜냐면은 이 코사인 0도의 제곱이랑 이 코사인 90도의 제곱은 합이 1이에요. 왜냐면 이게 합이 90도가 된 거죠. 이렇게도 합이 1입니다. 왜 그런지 아까 그 설명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끼리 더했을 때는 합이 90도가 되는 관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떠냐 이거야. 잠깐 봐봐. 실제로 너무너무 당연한 게 이렇게 있어서 1도가 여기 있으면은 89도가 여기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이게 1도 동경, 이게 89도 동경. 그랬을 때 이제 이 점의 좌표를 봤을 때 이 점의 x좌표 코사인 1도, 이 점의 y좌표 그러니까 x좌표 코사인 89도. 근데 요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을 거라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이 코사인 89도는 사인 1도와 동일합니다. 각관한 법을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코사인 제곱끼리를 더했을 때 합이 90도가 되면 이게 다 1 돼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것도 1이고요. 이렇게 더하는 것도 1이고요. 계속 111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 전체가 총 91개거든. 이 91개라서 중간에 하나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0도와 1도, 2도 쭉 가다가 44도, 45도, 46도가 있었을 거고 89도, 90도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더한 게 1이고 이렇게 더한 게 1이고 계속 막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더한 것까지인데 얘가 혼자 외톨이죠. 쟤는 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91개 중에서 90개는 페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쌍이 있었겠죠. 그래서 45개의 1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았는 게 코사인 45도의 제곱이 살아있다 이런 건데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압니다.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면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답은 그래서 얘가 45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는 것이니까요. 답은 2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것도 20번도 마찬가지인데 뭐 20번은 뭐 사인 1도 제곱이랑 사인 89도 제곱이 합이 1이겠죠 또. 이런 느낌으로 계속 팀을 먹게 됩니다. 그럼 얘가 총 몇 개냐면 그게요. 1번에서 사인 1도의 제곱에다가 사인 3도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쪼르륵 가다가 사인 87도의 제곱을 하고 사인 89도의 제곱을 했거든. 근데 이게 총 몇 개냐면은 이게 총 몇 개냐더라 이게. 이게 45개지. 왜냐면 이게 이런 거 알지? 그 실제로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이게 기본으로 알고 가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7이 몇 번째 홀수냐 이거야. 얘가 몇 번째 홀수냐. 이런 거를 조금 부드러워져야 돼. 나중에 수열 배우면 좀 편해지긴 한데 얘가 몇 번째 홀수인지 물어보면은 여기서 애들이 낑 이런단 말이야. 낑 약간 시간이 걸려. 근데 38이 몇 번째 짝수냐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빨리 나와. 19번째 짝수래. 근데 원래 짝콜이 이렇게 한 팀이야. 번째로 봤을 때. 잘 봐봐. 이렇게 막 가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실제로 얘네가 첫 번째들이죠. 첫 번째 홀수, 첫 번째 짝수. 두 번째 애들이죠. 세 번째 애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게 맨날 시간이 걸리니까 얘가 몇 번째 홀수인지 물어보잖아. 바로 뒤에 있는 친구를 부를 것 같아. 세 번째 짝수니까 세 번째 홀수이다.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 홀수냐? 아, 바로 뒤에 거 19번째 짝수니까 19번째지라고 그냥 부르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정도로만 해도 밀리지는 않거든, 시간에서. 근데 자꾸만 시험에서 막 잘못 세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조금만 관심 있게 봐봐. 금방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째 홀수인지 물어봤을 때는 그 바로 뒤에 있는 짝수의 기수법을 활용하세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알겠죠? 이런 건 산수인데 뭐 그치 별거 아니잖아. 근데 자꾸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시험에 숫자 대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답답할 때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이제. 얘가 1은 몇 번째 짝수 홀수냐면 무조건 첫 번째 홀수고요. 이 89가 몇 번째 홀수냐면요. 그 뒤에 90이 있죠. 90. 걔가 45번째 짝수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홀수부터 45번째 홀수까지 있으니까요. 총 개수는 누가 뭐라 해도 45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45개인데 근데 얘네가 또 보니까 이게 그죠? 둘 합이 1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45개 중에서 하나를 뺀 44개는 둘 합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결과는 1이 22번 더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남는데 또 누가 남냐면 중간에 45도가 팀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43, 47 한 팀 먹었을 텐데 얘가 혼자 있죠. 근데 사인 45도가 또 루트 2분의 1이라서 제곱하면 2분의 1 됩니다. 답은 그래서 22 플러스 2분의 1이 만들어지면서 고생했어. 그래서 2분의 44니까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의 답일 거고 2번은 뭐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자,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2도 곱하기 쭉 가다가 89도까지 곱했네. 탄젠트 88도 곱하기 탄젠트 89도까지 하라는 건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 1도랑 탄젠트 89도는 곱이 1이야. 곱이. 서로 y는 x 대칭 상태라서 y는 x 대칭이거든 둘이. 기울기가 곱이 1이죠. 그럼 얘랑 얘도 곱이 1인 거예요. 근데 이거 89개잖아요. 89개가 둘 곱이 1이 되면서 다 역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약분되고 있는 건데 중간에 막 지워지다가 중간에 외톨이가 45도짜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원래 1이잖아. 그치? 1이니까 둘 곱하면서 계속 1 되다가 혼자 남아있는 친구 여전히 1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뭐 1이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아래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21번입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고요. 그러니까 볼게요. 이 코사인 50도는 사인 몇 도랑 같습니까? 사인 40도랑 같죠? 그렇죠? 합이 90도 바꿀 수 있음. 요 뒤에 요 사인 50도는 코사인 몇 도랑 같습니까? 40도랑 같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합참 모습 만들어집니다.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40도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 합참 모습 만들어지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40도의 제곱분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답이 얼마인지 물어볼 거니까요. 답이 얼마니? 자, 또 봐 그러면 조금 그렇다. 봐봐. 기본 공식이라 그랬지? 아까 이거라 그랬지? 아까 열심히 적었잖아. 이거라 그랬지?
적으면서 외우면 안 되나? 그러면 내가 이거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1은 이거를 이렇게 넘긴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 앞에 게 마이너스 탄젠트 40도의 제곱분 이렇게 바뀌어. 그 다음에 또 얘 봐봐. 얘 같은 경우도 1마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를 넘기고 이거를 넘기라는 거야. 그럼 얘가 뭘로 바뀌냐면은 마이너스 넘어갔고 그 다음에 얘가 탄젠트 40도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두 줄로 답이 1이 나와야 돼. 역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애들이 못 본다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왔는데 있잖아. 이게 나왔는데 이렇게 안 써지잖아. 안 써지니까 통분하지 이제. 그러면서 오 이러다가 답이 나오거든 결국에는. 근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진지하게 봐. 그냥 성립한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전쟁에 나가서는 이게 바로바로 즉각 반응이 돼야 돼. 그래야지 진짜 아는 거거든. 근데 공식은 알고 있으나 문제 풀 때 적용이 안 된다. 자세히 안 본 거란 말이야. 꼭 기억해. 알지? 외우고 있다. 공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이 구조. 바로 탕. 이 구조야? 1마 코사인 제곱분의 1이야? 바로 탕. 써지면 돼. 그럼 친구들처럼 막 10줄 이렇게 안 쓰겠지. 한 두세 줄로 끝내지 이게. 중간에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 게 이쪽 계산법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설명은 거의 다 드렸는데 뭐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딱 세 가지가. 그냥 생각해봐. 또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이런 여기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나 기호들이 본인이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석 독해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합의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맺거든. 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제 90도 안 바뀐다. 합이 맨날 90도더라.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세타랑 90 마세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세타가 변할지언정 합이 90도로 안 바뀌잖아. 저런 걸 말하는 거야, 쌤은. 이런 각을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건데 이렇게 합이 일정할 때, 합이 90도로 일정할 때는 이 알파와 베타 동경은 서로 무슨 대칭이라고요? y는 x 대칭이라는 거를 바로 알아내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평균이 몇 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평균이 45도가 되기 때문에 요거 대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코사인 알파는 당연히 사인 베타고요. 사인 베타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코사인 알파로 바뀝니다. 왜냐면은 y는 x에 대해서 일자리를 가정을 하고 이렇게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알파 베타가 대칭 상태래요. 이렇게 알파 동경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베타 동경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의 y좌표, 너의 x좌표, 너의 x좌표, 너의 y좌표 순서가 바뀌겠구나. 당연히 이런 거다. 바로 쓰셔야 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몇 개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요것도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할 거냐 이겁니다. 이거 더한 게 아니라 대칭은 아니거든요. 이게 선대칭은 아니거든요. 이게. 얘는 그 알파와 베타는 그냥 네 글자로 말하면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180도만큼 차이가 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서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원점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 이게 알파 동경이더라. 그럼 베타가 파이만큼 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여기서 파이만큼을 더 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점이랑 이 점은 당연히 원점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알파의 이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다니까요, 난 이거를. 왜냐면 이 점의 x좌표 코사인 베타, 이 점의 x좌표 코사인 알파 서로 당연히 부호가 반대고요. 사인 베타랑 사인 알파의 관계도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고요. 이런 게 그냥 본인이 그냥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90도다. 이런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둘이 무슨 관계냐면 알파와 베타는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는요. 직교죠.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직교다. 직교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을 때 만약에 알파가 이 정도에 있다면 그럼 베타가 이렇게 있었겠죠. 이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수직이다. 이랬을 때 여기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데 서로 수직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또 봐봐. 만약에 사인 알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점에 y좌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점이랑 관계를 맺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생각을 하면 발을 이쪽으로 내렸을 때 이 색깔칠한 삼각형이랑 이 색깔칠한 삼각형이 둘이 합동입니다. 얘는 빗변이 똑같아요. 이렇게 같은 상태라서 각이 똑같고 합동입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가 A면 요 길이가 A인 거예요. 요 길이가 B면 Y좌표, 요 길이가 B인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요 길이가 B니까 요 길이가 B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B 컴마가 되고요. 요 길이가 A면 요 길이가 A니까 얘는 Y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인 알파라는 게 이 점의 X좌표잖아, Y좌표잖아. 아니 사인 알파라는 이 점의 Y좌표잖아. B잖아, B. 그럼 이거의 Y좌표는 요거거든요, 요거. 그치? 코사인, 사인 베타가 A거든. 그래서 쌤 말은 이 사인 알파는 뭐랑 같냐면 요 길이랑 같은 거를 묻는 거예요. 이 점의 Y좌표. 근데 얘가 B인데 B. B가 여기 있잖아, 여기. 그치? 얘는 그럼 뭐랑 똑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랑 같겠죠. 부호가 반대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또 봐.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이 점의 X좌표 A. 여기 있네, 여기. 쟤는 저거의 Y좌표 아니겠어. 이렇게 볼 수 있나? 이런 거고. 또 뭐 있어? 이거 있고. 하나만 더 해봐. 만약에 알파와 베타의 합이 뭐 180도다. 270도가 뭐가 무섭게? 합이 이번에는 270도래.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야.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알파와 베타의 합이 270도라는 것은 평균이 135도라는 거야. 그럼 135도 동경이 어디냐면 135도 동경이 여기야. 그치? 여기란 말이지. 이게 y는 마이너스 x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쏟아지면은 여러분들은 알파와 베타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라고 해석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합이나 차이가요 90도나 180도나 270도가 될 때는 개념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안 된다니까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집에서 본인이 정말 문제 풀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뒤에 가서. 알았지? 여기까지 메모하고 영상을 끊겠습니다, 이제.